네, 오늘은 기획 특집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메타버스, AR, VR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다지 체감은 되지 않고 관련된 종목도 시장에서는 좀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올해 전반적으로 어떨지 그리고 이 트렌드는 어떻게 정말 형성되고 있는지 심도 깊게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심주현 매니저와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심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뭐 가상현실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장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결국 메타버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메타버스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을 활용하여 가상과 현실을 연결한 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과 현실을 연결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현실에 가상을 구현하는 AR과 가상의 현실을 구현하는 VR 두 가지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네. 나갈 거예요. 네, 네. 이제 지금 가상의 나가고 있네요. 렌즈를 보시면 이제 저 화면 자체가 이제 렌즈에다 카메라를 대고 찍은 건데 렌즈에다 AR을 구현한 모습이고요. 네. 이제 오른쪽 화면의 경우에는 이제 햅틱 수트를 입고서는 자신의 움직임을 VR 기기에다가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AR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네. VR은 기기를 쓰고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약간 다르긴 한데요. 네네네. 우선은 그렇게 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하는 거는 VR과 AR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 저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개념이 안 서는 거예요. 뭔지는 알고 있지만. 네네. 이번에 CES가 또 올 초에 지난주에 열리기도 했었는데 CES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1월 5일부터 네. 8일까지 이제 4일간 CES가 열렸는데요. 그 CES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네. 올해 새로운 토픽으로 웹 3.0과 메타버스가 주제로 등장했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그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뿜어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기업을 다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네, 이제 시간 너무 관계상 많죠.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하는 이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 몇 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네. 합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이거는 방금 전 보여드렸던 그 AR 글라스, 그 렌즈를 만든 이제 레티널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케플러라는 제품인데요. 네. 케플러는 이제 렌즈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빛을 쏴서 이미지를 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미지와 저 이미지, 가상 이미지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웅진 싱크빅이 만든 이제 AR PDR라는 제품인데요. 어. 이제 화면에 책을 띄워주고 저희가 이제 종이 마커를 가져다가 이제 책에다 갖다 대면은 이제 그 AR이 인식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저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더 이제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책에 있는 책을 저희가 손으로 치면은 그거를 이제 AR이 인식을 해서 소리를 나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다음 거는 이제 왼쪽의 경우 태그웨이라는 회사의 Thermal F1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건 이제 소방관을 위한 VR 트레이닝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들이 개발한 이제 열을 전달해주는 소자를 가지고 이제 가상 현실 속에서 열을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방관 분들이 안전하게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제품의 경우는 벌시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메타 뮤직 시스템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곡을 고르면은 이제 AI가 도와줘서 그 곡에다가 뭐 내가 좋아하는 세션을 추가한다든지 장르를 좀 변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이제 CES 전체 제품 중에서 단 17개만이 수상한 이제 최고 혁신상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을 수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AR, VR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게임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만 보는 걸 넘어서서 이제 다양하게 뭐 이제 운동, 훈련, 교육, 나가서 뭐 제조업까지도 네.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AR과 VR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상현실 혹은 뭐 가상현실에서의 게임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적용 분야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앞으로 더 무궁무진해지겠죠? 네, 당연히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다면은 메타버스 산업 어느 정도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려면은 우선 기기의 발전 정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증권사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보자면은 네.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구글 글라스 나왔던 거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나왔던 이제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까지 예.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고 이제 그 오큘러스가 이제 메타버스 기기 시장을 한 1,000만 대 정도의 시장으로 늘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월부터 해서 2월 22일 날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VR2를 내놓게 되는데요. 그 VR2를 이어서 이제 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하지만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다들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한 네. 이제 애플의 MR 헤드셋까지 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VR2에서 제공하는 이제 게임들을 이미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호라이즌, 이제 노맨 스카이, 레지던트 이블 그리고 이제 워킹 데드 같은 게임들을 공개를 이미 했었고 네. 이번 CES에서는 이제 그란 투리스모나 비트 세이버 같은 또 작품들을 공개를 하면서 2월 달에 이제 나오면 이제 제품이 나오고 게임이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XR은 뭔가요? 뭐 예. 네. XR이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제 AR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의 현실을 구현을 한다. 예. 그 VR은 잘못 말했습니다. 이제 네. AR은 현실의 가상을 너무 구현한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VR은 가상의 네. 현실을 구현한다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MR 헤드셋의 MR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상 VR 기기를 꼈다고 했을 때 네.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VR 디스플레이에 네. 겉에 보이는 네. 화면을 이제 보여주고 거기다 AR을 띄워서 AR 글래스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나게 해주는 예.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AR, VR, MR 등등을 통틀어서 네. 이제 XR이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면을 짚어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뭐 기기가 어느 정도나 팔리냐도 중요할 것 같고 스마트 기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번 CES에서도 굉장히 강조되었던 부분이긴 한데 결국 게임 시장이 커가는 것이 이런 기기의 성장을 이끌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XR 기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을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게임 시장은 연평균 10% 정도로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모바일 게임이 이제 연평균 22% 성장을 하면서 전체 시장의 성장을 크게 견인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 이제 전체 시장의 50% 정도를 모바일 게임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데 네. 이는 결국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 나오고 그렇죠. 또 이제 스마트폰들은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이런 게임도 돌아가고 이런 좋은 카메라가 있고 하는 그런 기기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네. 다시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XR 역시 기기가 나오고 게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네. 뭐 이제 교육이나 의료, 이제 훈련, 운동, 뭐 제조 네. 이런 쪽에 대한 앱들이 나오고 활용도가 증가를 하면서 점점 더 기기 시장도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폰과 함께 또 성장을 한 모바일 게임을 보면은 AR, VR 기기가 나오고 또 이 부분이 인기를 끌게 된다면 혹은 뭐 게임이 반대로 인기를 끌게 된다면은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보통 뭐 직접 투자도 관련된 종목들 많이 하고는 있지만 ETF를 통해서도 관련된 것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네, 이게 이제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네. 다양한 상품들이 상장이 되었고요.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도 물론 있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 예. 그 중에는 이제 액티브 투자형, 패시브 투자형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자신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이제 상품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이제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약간만 소개를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상품이고요. 네.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상품은 이제 액티브형 상품으로 이제 다 액티브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상품들은 이제 ETN도 하나 존재하긴 하는데 네. 이제 ETF와 ETN으로 해서 다 패시브형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해외도 있네요. 운용사에서 내고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 이제 해외인데요. 해외가 이제 좀 더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종목도 다양하고 네. 여러 나라의 상품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많은 상품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심주환 매니저와 함께 메타버스의 동향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의 이수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기업 어떤 곳인가요? 네,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2023년에 뭐 AR, VR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멘텀은 이제 역시 애플의 하드웨어 출시일 것 같은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애플향으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이 올해 출시할 걸로 기대되는 MR 헤드셋에 탑재되는 LG이노텍의 TOF 모듈 역시 동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애플의 하드웨어에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 사실 최근에 뭐 동종업계가 그렇듯이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뭐 선전하지 못하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외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좀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카메라 스펙 변경에 따른 신장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이 MR 헤드셋 그리고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 탑재되는 TOF 모듈 검사 장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신사업으로 이제 2차 전지 풀라인 패키징 검사 장비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면서 올해 매출액 3천억 원, 영업이익률 13% 수준의 마진율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점은 이 본업이 굉장히 탄탄한 와중에 2차 전지 검사 장비 신규 매출이 발생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된다는 점인데요. 또한 지금 이번 애플 신제품 아이폰에 탑재되는 폴디드 줌 카메라와 TOF 모듈 역시 차기 시리즈로 가면서 적용 모델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동사가 검사할 수 있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무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 나무가는 삼성전자향으로 이제 TOF 모듈 납품이 기대되는 업체인데요. 기존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벤더입니다. 매출 비중의 95%는 아직 모바일향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향으로 3D 스테레오 카메라를 납품 중입니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2023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XR 글라스, 엑스레이, 의료기기, 로봇 출시하게 될 때 TOF 모듈 탑재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나무가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무가 역시 저는 본업이 탄탄한 와중에 이 신사업 모멘텀이 부각되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봐주시면 전방 스마트폰 시장 수요 부진했기 때문에 전체 카메라 모듈 벤더 업체들 대부분 실적 고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같은 경우에 3분기 기준 마진율 8.4% 달성을 했고 2022년 기준으로 전사 마진율 7% 수준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202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율 개선 효과 그리고 플래그십에 대한 납품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 때문인데요. 2023년에도 이러한 마진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삼성전자 신제품 스마트폰인 갤럭시 S23 이쪽에 납품 모델이 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CB하고 BW 모두 해소되면서 재무 건전성 증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나무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요즘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유망하게 봐주셨습니다.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까지 소개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의 이수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